자, 18-4번부터 볼게.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A, B 두 제품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더니 현재 제품은 A 가격은 60만 원. 자, A 제품은 현재 가격 60만 원이고 B 제품은 현재 가격 40만 원이야. 3개월마다 A 제품은 10%씩, B 제품은 5%씩 하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니까 3개월 마다 할인한 가격이 낮아지는 거니까 3개월씩 한 번 지났어. 그러면은 얼마가 될 거라고? 60 곱하기 10% 하락했으니까 남은 금액이 중요하다고. 그치? 90%가 남았네. 그래서 10분의 9가 남아 있을 거야. 그치? 자, 두 번 지났어. 즉 6개월이 지났어. 그럼 60 곱하기 10분의 9에 제곱이 나와 있을 거고, 세 번 지났어. 60 곱하기 10분의 9에 세제곱이 남아있을 거야. 자, B도 마찬가지로 40만 원에다가, 자, B는 5%씩 가격이 하락된대. 그러니까 100분의 95가 남아있을 거고, 40 곱하기 100분의 95에 제곱이 남아있을 거고, 40 곱하기 100분의 95에 세제곱이 남아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겠네. 그치? 자, 그 상태에서 B 제품의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구입하는 시점에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구입하는 시점의 B 제품 가격의 20% 이하가 되면 A 제품을 구입하기로 했다. 제품 A를 구입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가 T개월 후일 때 자연수 T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은 n번 3개월씩 n번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A 제품은 60 곱하기 110분의 9에 n제곱 될 거고, B 제품은 40 곱하기 10분의 9에 100분의 95에 n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야. 그치? 그렇게 됐어. 그러면은 3개월씩 n번 지났으니까 실제로 t는 어떻게 계산해주면 돼? 3n 하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나중에. 자, 그 상태에서 두 제품의 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A가 더 가격이 높았으니까 더 큰 가격에서 더 작은 가격을 뺀 게 두 제품의 가격의 차이가 될 거야. 그치? 자, 그 녀석이 B 제품의 가격의 20% 이하가 될 거래, 구입하는 시점에서. 그래서 40 곱하기 100분의 95의 n제곱의 20% 이하야. 20%니까 100분의 20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지. 맞아요. 자, 그래서 넘겨줘서 계산할게. 같은 숫자 있는 애들끼리. 그래서 60 곱하기 10분의 9의 n제곱이 얘 넘어서 계산해주면은 100분의 120 곱하기 40 곱하기 10분의 100분의 95의 n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고, 자, 10 약분하고 얘 약분하고, 어디까지 약분해 줄까? 얘까지만 약분해자. 6 약분해 줄게. 알았지? 여기까지만 약분해 줄게. 남은 것만 써보면은 10분의 9의 n제곱이 8 곱하기 100분의 95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n값 찾아주라는 거지. 10 약분하고 10분의 남아있구나. 그치?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은 상용로그를 취할 거야. 그러면은 n은 앞으로 빠져나오고 곱하기는 더하기 빼기로 이제 쪼개지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n 로그의 10분의 9가 8이니까 로그 2의 세제곱 빼기 로그 10 더하기 n 로그 100분의 95 정도로 나올 거고. 맞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요거 정리해주면은 n의 9는 3의 제곱이니까 2 로그 3 빼기 로그 10은 1, 얘가 3 로그 2 빼기 1 더하기 얘는 n의 로그 95를 알려서 로그 9.5 0.95를 알려줬네. 또 얘가 0.95잖아 그냥. 그치? 로그에 0.95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치?
자,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거 다 대입할 거야. 얘가 0.48이니까 계산하면은 0.96에서 1 뺐으니까 마이너스 0.04n이 로그인은 0.3으로 계산하는데 0.9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0.1 더하기 0.9는 마이너스 0.02로 계산하는데 마이너스 0.02n 하고 그래서 넘겨주고 넘겨주니까 0.1보다 크거나 같대. 뭐가 0.02n이 그래서 n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져? 0.02분의 0.1보다 크거나 같아져. 그치? 그래서 n은 뭐보다 크거나 같대? 5보다 크거나 같대. 맞아? 그러니까 몇 개월 후? 15개월 후. 그치?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복잡하네. 자, 6번으로 가보자. 6번. 자, 6번 가보니까 fx가 2분의 1에 x제곱하고 나왔고 자, gx에 대해서 f.g의 x가 x를 만족할 때 g의 x의 마이너스 로그 2의 x 더하기 2g의 4x 빼기 4가 0 모양으로 나왔어. 자, 모든 해 곱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한번 해보자.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네. 합성했더니 수개인 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다는 얘기야. 맞지? 자, 어떤 두 함수 합성해서 항등함수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의 함수가 다른 함수의 역함수라는 얘기야. 그치?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해야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gx는 fx의 역함수야. 그래서 fx의 역함수를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역함수를 찾자. 그럼 x랑 y랑 자리 바꾼 게 역함수야. 그래서 x는 2분의 1의 y제곱 되고 치수편을 로그 표현으로 바꿔보자. y는 로그 2분의 1의 x 모양으로 나온다. 자, 문제 속에서 들어있는 거 보니까 밑이 2인 로그가 돼 있네. 그래서 이것도 밑이 2인 로그로 바꿀 거야.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gx라고. 그치? 자, 그래서 gx 대신에 x자리 대신에 얘를 써가지고 우리 전부 다 정리해 줄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요식이 로그 마이너스 로그 2의 x에 마이너스 로그 2의 x 그리고 gx가 마이너스 로그 2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돼서 마이너스 2 로그 2의 4x 빼기 4는 0 모양으로 나오겠네. 알았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의 x 앞으로 빠져나오는 거니까 부호는 다시 플러스 돼서 로그 2의 x에 제곱되고 자, 이 녀석은 쪼개질 거야. 마이너스 2의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 빼기 4 하고 나오는 거니까 정리해주면은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2의 x 2니까 마이너스 8이 0하고 나온다. 그래서 자, 인수분해 돼? 되네. 2, 4 마이너스로 돼서 로그 2의 x가 2 마이너스 2거나 로그 2의 x가 3면 되겠네. 그래서 x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또는 x는 2의 대제곱 나온다. 자, 문제에서는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두 개 곱하면은 2의 제곱하고 나오겠지? 해주시면 되고 자, 7번 가보면 7번에서는 자, 로그 절대값 x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x 플러스 1이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로그 부등식이니까 일단 우리는 뭐 먼저 진수 조건부터 얘는 절대값인데 얘는 절대값이 아니네. 그래서 앞에 있는 x-2 절대값 한 게 0보다 커야 되고 여기 있는 진수 x 더하기 1도 0보다 커야 돼. 절대값 취한 게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잖아. 뭐만 하면 돼? 정확히 0이 아니기만 하면 되겠네. 그래서 크다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x는 2가 아니다가 될 거고 얘는 x는 -1보다 크다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됐지? 자, 그래서 뭐 범위 굳이 따져주면 -1보다 큰 상황에서 2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가 이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나눠졌어. 그래서 우리도 요 부등식을 두 가지 범위로 나눠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맞지? 자, 그래서 첫 번째 x의 범위가 -1부터 2 사이에서는 자, 절대값 소외가 음수니까 로그 미치 10 맞지? 로그의 절대값 소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 나올 거고 마이너스 더하기 로그의 x 플러스 1이 1인데 얘는 로그 10이니까 합쳐주면은 로그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이 로그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서 속에 있는 애들끼리 비교하면 부등호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밑이 1보다 크니까. 그치? 그래서 양변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네. 넘겨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8이 0보다 크거나 같네. 인수분해 안 되는데? 그치 같네. 인수분해 안 되는 게 맞아? 맞아. 게다가 요 녀석 판별식 써보니까 0보다 작네?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를 y는 하고 두면은 그래프가 항상 x축 위에 있다는 얘기야. x축이랑 안 만난다는 얘기야.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항상 만족. 자, 그런데 어느 범위에서 항상 만족할 거라고? 요 범위에서 항상 만족할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x의 해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하고 나오고 자, 두 번째 2번 x가 이번에는 2보다 클 때를 할 거야. 그럼 절대값 소개가 양수니까 로그의 절대값 그냥 없어져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x 플러스 1 계산한 게 1, 즉 로그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곱해주니까 로그의 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이 로그 10보다 작거나 같아서 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겠네. 그래서 3, 4 마이너스 x의 범위는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그런데 뭐를 만족해야 된다고? 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3부터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야. 공통범위 찾아보니까 x의 범위는 2부터 4까지 하고 나오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준 게 우리가 찾고 싶은 범위가 되겠네. 자, 뒤에 9번이랑 10번이랑 12번 한번 볼게. 자, 9번 맞으면 어디 보자. 부등식 3분의 1의 x 전체 로그 3분의 1의 x 마이너스 2가 81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돼 있어. 만약에 이 녀석을 밑이 3분의 1인 로그가 지금 여기도 있으니까 양변 밑이 3분의 1인 로그를 취해야 돼. 그치? 그러면 부등호가 가운데 바뀐다는 거 조심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그렇게 풀기 너무 힘들면은 귀찮고 까먹을 것 같으면은 밑을 무조건 1보다 크게 만들어주라고. 그치? 밑을 무조건 1보다 크게 만들어줄 겁니다. 무슨 얘기야? 요 식을 3분의 1의 x에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앞으로 빠져나와서 마이너스 로그 3의 x 마이너스 2 하고 써도 상관없겠다고. 알겠어요? 자, 그게 81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제 밑이 3인 로그를 양변에 취하면은 부등호는 안 바뀔 거야. 그래서 로그 3의 3분의 1의 x 마이너스 로그 3의 x 마이너스 2가 로그 3의 81분의 1.
자, 정리해주자. 이 녀석 앞으로 빠져나올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3의 x 마이너스 2. 자, 뒤에 있는 거 정리해줄 거야. 로그 3의 3분의 1 더하기 로그 3의 x하고 가운데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쪼개줬어.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뭐가 돼? 로그 3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나올 거라고. 자, 이 부분도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우리 로그 3의 x를 치환해버리자. 자, 로그는 치환하면 그냥 모든 실수야. 그래서 제한된 범위 따로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치환하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t가 마이너스 4보다 커나 같다. 전개할 거야.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t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보다 커나 같다. 넘겨줘 버리면은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서 2, 3 플러스니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x의 범위니까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럼 x의 범위는 3의 마이너스 3제곱부터 2의 제곱까지. 자, 그래서 27분의 1보다 커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나와줄 거라고. 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0번으로 가면 어디 보자. 10번에서는 2에 3x 플러스 1, 이 5에 6-x보다 크다 하고 나왔어. 로그 2의 값이 0.3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결국 양변의 로그 취해서 풀으라는 문제네. 그치? 양변의 로그 취해서 풀 거야. 2의 제곱, 3의 제곱이네. 미안, 9네. 예리했어. 자, 로그 2를 알려줬으니까 양변의 로그 취하라는 문제네. 그치? 양변의 로그 취할 거야. 무슨 로그? 상용 로그를 취할 거야. 그래서 로그 2의 3x 플러스 1이 로그 5의 6-x 하고 나와 있으니까 넘겨주면은 앞으로 빠져나와주면은 3x 더하기 1의 로그 2가 6-x의 로그 5 하고 나오고 전개해주니까 3x 로그 2 더하기 로그 2가 6 로그 5 빼기 로그 5x x 로그 5 모양으로 나와. 맞지? 어디 보자. 이 상태로 풀기가 괜찮나 보자. 자, 이거 조금만 바꿔줄게. 상용 로그인 상태에서 로그 5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은 몇 번 나왔지? 2분의 10 하고 둬서 로그 10 빼기 로그 2니까 1-로그 2하고 바꿔줄 거야. 왜 이렇게 바꿔줘? 로그 2를 알려줬거든. 로그 5는 안 알려주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할 거야, 로그 5는. 그래서 왼쪽 변이 뭐가 됐어? 6에 1-로그 2 빼기 x의 1-로그 2 모양이 돼. 자, x의 범위 찾고 싶은 거니까 넘겨줄 거야. 그럼 3x 로그 2 더하기 x의 1-로그 2가 얘 넘어올 거야. 6 빼기 6 로그 2 빼기 로그 2 모양으로 정리해주면은 x로 묶어주니까 3 로그 2에서 2 로그 2 뺐어. 그래서 로그 2 1 더하기 2 로그 2 모양이 될 거고 그 녀석이 뭐보다 클 거래. 얘 정리해주면은 6-7 로그 2 모양이 되겠다. 됐어? 자, 로그 2가 0.3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대입해 줄 거야. 그럼 0.6 돼서 1.6x가 0.3 대입하니까 6 빼기 2.1 그래서 3.9 그래서 x의 범위는 1.6분의 3.9 그래서 16분의 39보다 크다 모양이 나오는데 이상한데? S가 정확히 안 나왔네. 그치? 자, 16분의 3.39니까 대충 몇 정도 돼?
2점 얼마 얼마 되네. 그치? 2점 얼마 얼마보다 크다 모양이 나와야 돼. 자, 그래서 2, 3 있을 때 2점 얼마 얼마보다 16분의 39보다 크다가 우리가 찾고 싶은 해집합이 될 거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혹은 S가 포함되는 거 한번 찾아보면은 5번이 되겠네. 3보다 크다가 S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는구나 하고. 됐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건 문제 좀 그렇다. 자, 12번 보자. 12번.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는 매년 그 해, 전해 로션 한 병에 들어가는 실제 로션의 용량의 10%씩 줄이고 로션 한 병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 회사 화장품 회사에서 로션을 판매한 이후로 로션 한 병에 들어가는 실제 로션의 단위 용량당 가격이 처음에 1.8배 이상 되는 해는 최소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으립구만. 자, 로션의 용량은 10%씩 줄였대. 근데 가격은 그대로래. 나쁜 놈들. 그치? 어떤 게 낫니?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 줄어드는 게 낫니? 용량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늘어나는 게 낫니? 똑같잖아요. 똑같긴 해도 기분이 다르잖아. 용량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 쓰는 돈은 똑같으니까? 너는 이제 쓰는 돈이 달라지더라도 이렇게 항상 갖다 쓰면 좋겠고? 응, 그래. 둘이 안 맞네. 싸워. 쌤은요? 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뭐야? 나는 용량이 그대로인 게 좋아. 안 변했으면 좋겠어 좀. 진짜요? 과자 용량 막 줄어든다고 생각해봐. 돈은 그대로인데. 나중에 닦았는데 하나 들어있어. 이만한데. 자, 보자. 처음 용량을 A라고 얘기를 하면은 1년 지났다 10% 줄였네. 그러면은 뭐가 된다고? A 곱하기 10분의 9가 되고, 또 1년 지났다 2년 지나면 뭐가 된다고? A 곱하기 10분의 9의 제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겠네. 그치? 자, 그랬을 때 한 병에 들어가는 실제 로션의 단위 용량당 가격이 처음에 1.8배 이상이 되는 거는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단위 용량당 가격 한번 해볼 거야. 얘는 지금 용량이야, 용량. 가격은 X로 일정하다고 할게. 그치? 그럼 단위 용량당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X를 A로 나눠, A를 X로 나눠. 단위 용량당 가격. X를 A로 나눠주는 거지? 그치? 용량으로 나눠주면 돼. A분의 X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단위 용량당 가격이 될 거고, N년 후에는 N년 후 가격은 용량이 줄어들었어. A 곱하기 10분의 9의 N제곱 분의 가격은 그대로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그치? 자, 이렇게 계산해 준 게 처음 용량당 가격의 1.8배 이상이 되는 녀석을 찾아라 라는 형태 문제네. 그치? 이해돼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지? 자, 그래서 A랑 X, A분의 X는 약분해버리고 남은 애들만 가지고 할 건데, 얘는 지금 역수됐다. 분모했잖아. 그치? 얘를 다시 역수취해가지고 정리할 거야. 그래서 1.8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뭐가 9분의 10의 n제곱이 이렇게 할 거라고. 되시오. 1.8도 10분의 18로 고치자. 자, 양변에 사용로그를 취할 겁니다. 사용로그 취하면은 로그 10분의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 2 3의 제곱분의 10의 로그 n 하고 돼서, 자, 로그 쪼개주면은 로그 2 더하기 2 로그 3 빼기 로그 10. 이 녀석은 로그 10 빼기 2 로그 3에 n 곱해주는 게 되겠다. 됐지? 이렇게까지 쪼개줄 수 있고, 자,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로 계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0.3010 더하기 2 곱하기 0.4771 빼기 1보다 1 마이너스 2 곱하기 0.4771 n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치? 이거 계산할 때 계산기 쓰라 그랬지? 그치? 해서 열심히 계산하면은 n이
0.0458분의 0.2552보다 크거나 같아서 얘가 대충 5.5 얼마가 된대. 그치? 그래서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6년 라고 하면 되겠지. 6년 후는 단위당 가격이 처음에 1.8배가 된대. 그러니까 한 7년, 8년 정도 지나면은 처음 가격의 2배를 벌어들이는 거랑 마찬가지겠네, 그치? 자, 보자. 나머지도 뭐 도전해볼 사람은 도전해보고 질문은 받아줄 테니까 풀어가지고 오면은, 그치? 도전해보시고. 자, 이번 시간은 일반값과 호도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삼각함수를 할 거야, 삼각함수. 와. 삼각함수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내용인데 혹시 기억나나? 그거 안 외웠는데?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게 삼각함수예요? 그게 삼각함수야. 그때는 삼각 B라고 배우지. 자, A, B, C라는 직각삼각형이 있어. A, B, C 할 거야. 사인 A는 뭐 분의 뭐? 2분의 루트 1? 2분의 1? 아 맞지 않아요? 3분의 뭐였나? 정말 2분의 C분의 A, B분의 높이. 아, 그거 만드는 거야. 자, 코사인 A는 10분의 C분의 B, 코사인 C 쓴대. 그치? 코사인. 탄젠트 A는 2분의 A. B분의 A, 밑변분의 높이 해가지고 나올 거라고. 그치?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는. 그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좀 전에 막 이렇게 웅얼웅얼 했던 게 어떤 내용이야? 아 저 그거 진짜 기억했는데. 60도짜리 특수각에 대한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 맞지? 삼각비. 자, 여기서는 길이 B가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루트 3. 자, 45도짜리는 1대 1대 루트 2짜리. 그치? 30도는 얘랑 똑같을 테니까. 그치?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은 2분의 1, 탄젠트 60은 1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알고 계셔야 돼. 자, 어쨌든 중학교 때 했던 삼각비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할 겁니다. 조금만 더 확장할 거야.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각도기 들고 다니면서 각도를 열심히 계산을 해봤는데, 재봤는데, 자, 그 각도를 다시 새롭게 좀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할 거야. 각도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때는 엄밀하게 한 게 아니고 너한테 야 얘들아 이거 각도 재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쟀잖아. 그치? 그냥 계산만 한 거지.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어?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각도기? 정확하지. 각도기 정확하지. 근데 그때는 계산만 했다고. 이게 왜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치?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할 거야. 각도에 대해서. 자, 각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반직선 2개가 필요합니다. 그 반직선 2개 중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를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줘. 절대로 변하지 않는 반직선이야. 얘는 움직이지 않아. 알았지? 움직이지 않아. 고정되어 있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요 원점 5를 기준으로 반직선 하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거야. 알았지? 자, 그랬을 때 요 반직선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알았지? 동경이라고 얘기해 줘. 알았지? 동경. 무조건요? 시초선에서 회전하는 거를 동경이라고 얘기해 줘. 서경 이런 거 진짜 그냥 그래야 서경 없어. 그치? 동력 동자 아니야. 움직일 동자야. 움직인다. 알았지? 동경. 움직이는 뭐 반직선이다라는 뜻이야. 동경. 자, 그랬을 때 이 동경이 움직였을 때 우리는 각도를 시초선과 동경이 벌어진 정도로 봐줄 거고, 그치? 자, 시초선과 동경 사이의 각도 중에서 이 동경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 그럼 우리는 양의 방향. 그래서 양의 각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어. 그럼 얘를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해서 음의 각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각도를 음수도 이제 다뤄줄 겁니다. 알았지? 음수. 양수가 나왔다. 각도의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양의 방향, 그치? 양의 각도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음해각, 각도가 음수가 났다라는 얘기는 시계 방향으로 각도가 동경이 돌아가는 거를 음해각이 나왔다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70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의 방향으로 360도만큼 돈 다음에 10도만큼 좀 더 가게 돼. 그치? 그게 바로 310도를 의미할 거야. 마이너스 120도. 얘는 뭘 의미할 거라고? 시초선이 있는 상태에서 음의 방향으로 120도만큼 가라고. 그래서 요쯤 가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해돼?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자, 뒷페이지 가면 일반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일반각에다가 별표를 한 3개쯤 쳐놓고. 자, 일반각은 뭘 일반각이라고 얘기하냐. 시초선에 대해서 동경이 여기까지 벌어진 각도가 지금 30도 나왔어. 그치? 30도 나왔어. 자, 그러면은 요 동경이 의미하는 각도가 30도야. 맞아? 이 동경이 의미하는 각도가 30도야. 맞을까? 시초선이 여기 X. 동경이 의미하는 거는 동경은 여기 있어. B. 그럼 여기 지금 벌어진 정도가 30도 나왔어. 그치? 그럼 시초선부터 동경까지 각도가 30도야. 맞아? 맞아? 확실해? 내가 이 동경까지 각도는 390도야. 그럼 틀리나? 맞지? 한 바퀴 돌아서 30도만큼 갔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330도야. 그럼 틀리나? 상관없네. 맞네. 이렇게 가도 이 동경을 의미할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시초선과 동경만 줬을 때는 이 동경까지의 각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할 수 없어. 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그치? 양수 방향으로 갔는지 음수 방향으로 갔는지도 모르니까. 오케이.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각도 세타를 시초선과 동경이 주어졌을 때 여기 각도 세타를 그냥 세타하고 표현하면 절대로 안 돼. 그치? 실제로는 몇 바퀴 돌아가지고 이 시초선이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맞아? 그래서 뒤에다가 항상 뭐를 더해줄 거냐면은 360n 하고 더해줄 겁니다. 그치? 여기 뒤에 더해져 있는 360n은 뭘 의미해? 몇 바퀴 돌았는지를 의미해. 그래서 n은 정수로 쓸 거야. 오케이.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70도 이런 게 있어. 그치? 1470도. 자, 요 각도가 의미하는 뭐 동경을 표시해봐라. 요 녀석의 일반각 표현을 해봐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일단 위치를 표시해주면은 얘는 360도만큼 몇 바퀴 돌 거고 한 4바퀴 도나? 그치? 그 다음에 몇 도 더 가면 돼? 30도 정도 더 가면 되겠대. 맞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1470도라는 거는 4바퀴 돈 다음에 30도만큼 더 갔으니까 요 동경을 의미하는 거고. 그치? 요 동경에 해당하는 일반각 표현은 그럼 우리는 30도 더하기 360n 하고 그냥 표현해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굳이 1470 더하기 360n 하고 표현해주지 않고 여기 각도를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도로 둬서 좀 간단하게 표현하겠다고. 그치? 그러면 이 동경의 정확한 위치는 몇 바퀴 돌았는지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치? 앞에 더해져 있는 이 각도가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도에만 주목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동경의 정확한 위치는 360으로 나눠서 나머지 찾아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근데 나머지가 막 마이너스 32도. 상관없지.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390 나왔어. 그치? 그럼 얘는 뭐야? 360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맞아. 의미는 뭐야? 그치. 360도만큼 간 다음에 30도만큼 거꾸로 갔어 라는 의미인데 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각도를 뭘로 두라고?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도로 두라고. 양수로 두라고. 양수로. 맞아. 그러면은 굳이 마이너스 30도 갔어 하지 말고 양의 방향으로 몇 도 갔어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330도 갔어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360 더하고 360 한번 빼주겠다고.
그럼 이거 계산해서 330 더하기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까지 바꿔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각도를 될 수 있으면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각도로 바꿔주는 게 좋아.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은 자, 480도가 있을 때 요 녀석의 위치를 찾아보고 일반각 표현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480도는 360도만큼 얼만큼 가고 한 바퀴 가고 몇 도만큼 더해졌어? 120도만큼 더해졌네. 그새. 그래서 360도만큼 몇 바퀴 돈 거는 동경의 실제 위치랑은 상관없고 120도 간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동경의 위치는 여기가 120도가 되는 동경의 위치랑 똑같을 거고. 실제 이 각도에 대한 일반각 표현을 해보면은 각도 세타는 뭐라고 써줄 거라고? 120 플러스 360 n 하고 표현해 줄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이렇게 써주면 돼. 그냥 n 두면 돼. 1 두지 말고 n이라고 쓰면 돼. 미지수로. 자, 두 번째 마이너스 650도 하고 나왔어. 자, 마이너스 650도는 360도만큼 마이너스 2바퀴 돌았어. 720도만큼 갔으니까 두 개 빼주면 70도 되겠지. 자, 그래서 의미는 시초선에서 음수 방향으로 두 바퀴 돈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70도만큼 간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동경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일반각 표현은 70 더하기 360 n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막 어렵진 않네.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뒤에 더해져 있는 360n은 몇 바퀴 돌았는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동경의 위치에는 영향을 줘 안 줘? 실제 동경의 위치에는 영향을 안 줘. 실제 동경의 위치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야? 이 앞에 더해져 있는 나머지 파트야. 맞아. 자, 그래서 이 나머지 파트만 보고 이제 우리는 이 동경이 몇 사분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 줄 수 있어. 자,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서 시초선은 원점부터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이 X축을 우리는 항상 시초선으로 생각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 각도를 1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1사분면각 세타는 그럼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야? 90도부터 180도 사이야. 맞지? 자, 그런데 실제로 몇 바퀴 돌아서 여기 왔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1사분면각은 정확하게는 90 플러스 360n부터 아이고 등호 들어가면 안 돼. 180 플러스 360 뭔 소리야 또 0도부터인데 90 플러스 360n 사이야 이렇게 표현해 줄 거라고. 0도부터 90도 사이가 1사분면각. 자,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 시초선에서부터 항상 시초선에서부터 여기까지 각도에 대해서 이 각도를 우리는 2사분면각 이라고 표현해 줄 거고 세타를 몇 도부터 몇 도 사이라고 할 거야. 90도부터 180도. 그런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항상 360n 더해 줄 거라고. 180 플러스 360n. 자, 얘는 3, 4분면각이 될 거야. 그래서 180 플러스 360n부터 세타가 270 플러스 360n 사이면은 3, 4분면에가 갈 거고. 자, 여기 있으면은 4, 4분면에 가게 돼. 그치? 그래서 세타가 270 플러스 360n부터 360 더하기 360n 사이면은 4, 4분면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야. 알겠습니까? 그치?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돼. 자, 정확히 축 위에 있는 거는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각도야.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하시면 돼. 어디 보자. 자, 대표 문제 1번 한번 풀고. 아닌가? 개념 설명 조금만 더 할게.
고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까지만 할게. 198페이지. 자, 198페이지 개념 설명 한번 보자. 198페이지 개념 설명.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해가지고 나와 있어. 어디 보자. 여기다 정리하자.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른 두 각도 사이의 관계식 한번 유도해 볼 거야.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자, 두 동경의 위치 여긴 게 처음에 일치할 때가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한테 두 개의 각도가 주어졌는데 두 개의 각도의 동경을 표현했더니 두 개의 각도의 동경이 일치하더래. 그래서 똑같더래.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알파면은 이렇게 돌아서 얘가 베타일 거라고. 이제 두 각도를 표현해봤더니 동경이 똑같았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알파랑 베타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겁니다. 뭐야? 베타에서 알파 뺀 게 한 바퀴 나오네. 그치? 베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알파 요만큼을 빼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360도 나와. 근데 실제로는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n 곱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일치할 때는 두 개 빼가지고 관계식이 만들어져. 자,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야. 자, 엄밀하게는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야. 자,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한 동경이 이렇게 생겼으면 다른 동경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게 생겼어.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 각도가 알파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베타일 거라고. 항상 얘가 시초선이니까.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관계식이 나와? 베타에서 알파 뺀 게 180도 나오네. 그치?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360엔 항상 붙여줄 거라고. 그래서 자, 대칭일 때 볼 거야. X축 대칭을 보자. 자, 두 동경의 X축 대칭이라는 거는 한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동경이 이렇게 X축에 대칭되게 있을 거라고. 그럼 여기가 알파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베타가 돼. 맞아. 그제?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초선에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알파인데 크기는 대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같아 달라. 같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각도도 알파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360도 나오네. 실제로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할 거라고. 그치? 자, 4번 Y축 대칭이야. 자, 한 동경이 이렇게 생겼으면 다른 동경이 이렇게 생겼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알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베타라고. 오케이? 근데 Y축 대칭이니까 여기 벌어진 정도랑 여기 벌어진 정도랑 크기는 같을 거야. 그치? 그래서 알파고 여기도 알파가 되니까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180도 나와버리네. 그치? 그래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80도야. 근데 실제로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뒤에다가 360n을 더할 겁니다. 항상. 자, 4번 X축 대칭. 자, X축 대칭이면은 X축 대칭 했잖아. Y는 X 대칭. 자, Y는 X 대칭이면은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한 동경이 이렇게 그려지면 다른 동경은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알파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베타가 되게 좀 만들어지는 거야. 맞지? 그런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벌어진 정도랑 여기 벌어진 정도랑 똑같아서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90도 나와버리네. 그치?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 나와. 그런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360n 이렇게 붙여줄 거야. 알겠어요? 자, 5번째였는데. 6번째. Y는 마이너스 X 대칭 한번 해볼 거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자,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 그려줘 놓고 한 동경이 이렇게 생겼으면 다른 동경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게. 자, 그래서 여기 각도가 알파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베타가 되고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 벌어진 정도랑 여기 벌어진 정도는 같아. 그치? 그래서 여기도 알파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개 더하는 게 몇 도 나왔어? 시초선부터 270도 나왔네. 그치?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70도 나와.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360엔 항상 뒤에 더해줄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98페이지 맨 위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에다가 별표를 5개쯤 쳐놓고 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뭐 없어. 6번 없어. 그치? 우리 한 것 중에서 6번 없어. 6번만 적어놔. 그 밑에다가 6번 동그라미 해놓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관계식이 270 더하기 360n이다. 하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 어떻게 풀리는지 199페이지 얘를 통해서 한번 볼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 그 전에 전 페이지 전에 맨 위에 얘, 맨 밑에 얘. 요거 하고 있어.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해. 그래서 동경이 정확히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각도가 세타면은 이렇게 돌아와서 이 각도가 7세타가 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지금 일치하는 상태야. 그치?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라고? 두 개를 뺀 게 360도 나오네. 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7세타 빼기 세타가 360도 나와.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n 붙여줄 거야. 6세타가 360 나오는 n 나오는 거니까 세타는 60n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치? 그때 n이 뭐라고? 정수라고. 그치? 그래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거는 n 대신에 0부터 대입해서 0, 60, 120, 180, 240 이런 각도들이 될 수 있어.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마침 세타의 범위를 뭐라고 줬냐면은 0도부터 90도라고 줬어. 그치? 그래서 내가 찾아줄 수 있는 이 세타 중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건 60도밖에 없네. 그래서 세타는 60이야. 그래서 199번 9페이지 이거 있어.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돼. 자, 뒤에도 똑같은 문제 나오니까 한번 해볼게. 203페이지 개념 체크부터 볼 거야. 203페이지 개념 체크 1번이랑 2번 두 개만 일단 풀어볼 거야.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풀어보고 조금 이따 같이 풀어보자. 1번은 이렇게 360으로 나눠가지고 뒤에 나머지가 몇 써보면 이제 체크해 주는 거니까. 그치? 그렇지. 자, 2번 같이 해볼게. 2번 보면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무슨 대칭? Y축 대칭이야. 그치? 자, 그래서 두 개의 동경 그려보면은 한 동경이 이렇게 그려주면 다른 동경이 이렇게 그려줄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가 4세타라고. 그래서 여기가 세타니까 크기가 세타라서 여기도 세타라는 크기라서 두 개를 더한 세타 더하기 4세타를 한 게 몇 도 나와? 180도 나와. 근데 실제로는 몇 바퀴 돌았는지 뭐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360n을 더해줘야지. 알았지? 오케이. 몇 바퀴 돌았는지를 여기 뒤에다 더해주는 거야. 알았지? 180에다가 n을 곱해주는 게 아니고. 감이 왔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5세타니까 나눠주면은 몇 돼? 세타는 36 플러스 72n 모양으로 나와서 자, n 대신에 0부터 차근차근 대입해보면 세타가 될 수 있는 게 36, 그 다음은 108, 그 다음은 180, 그 다음은 252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 중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는 90도부터 180도니까 이 녀석이구나.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뒷페이지 대표 1번이랑 대표 2번 풀고 옆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게. 자, 대표 1번 보면은 자, 다음 동경 중 파이 나왔어. 그지 같은 놈들 진짜. 파이 아직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안 알려줬으니까. 호도법 하기 전에 문제 좀 풀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지 같은 놈들. 좋아, 호도법도 얘기하지 뭐. 자, 앞으로 다시 넘어올게. 미안해. 그리스 문자야, 그리스 문자. 파이. 라디안? 라디안은 영어 아닐까? 자, 호도법 얘기 살짝 하고 갑시다. 자, 호도법은 뭘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하냐? 자,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을 때 각도가 있을 거야. 여기 각도. 그치?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을 때 각도가 있을 거야. 그치? 자,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똑같을 때 각도는 요 부채꼴의 크기가 크든 작든 어때? 항상 똑같겠지? 닮음이 도형이니까. 맞아?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으면은 여기 각도가 항상 똑같을 거야. 자, 이 각도를 계산해봤더니 몇 도 정도 나오냐면은 57점 얼마 얼마 도가 나오는데 이 각도를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은 1라디안이야 불러줄 거야. 그래서 1라디안이야. 언제가 1라디안이야?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을 때가 1라디안이야.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을 때가 1라디안이야. 자, 그러면은 어디 보자.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좀 전에 했듯이 크든 작든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아지면 각도가 항상 똑같아. 그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으면 무조건 1라디안이라고 쓸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살펴볼 거냐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부채꼴에서 살펴볼 거야.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도 1이면 여기 각도를 뭐라고 할 거라고? 1라디안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상태에서 호의 길이가 2가 나오면 여기 각도를 몇 라디안이야 얘기하면 되겠어? 2라디안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이해돼? 여기까지는? 그치? 뭐 그냥 1라디안이라는 것만 받아들이면 이제 뭐 이거는 따라오잖아.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반지름의 길이를 1로 맞췄더니 호의 길이랑 여기 각도에 써있는 숫자랑 같아졌네. 그치? 그래서 호의 길이로 각도를 나타냈다 해서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호의 길이로 각도를 나타냈다 해서 호도법이야. 맞아? 자, 그럼 왜 하필 호의 길이로 각도를 나타냈냐? 자, 우리가 각도를 나타낸 거는 몇 도 해가지고 나와. 이 각도 단위를 우리는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60분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위랑은 조금 다른 단위야. 60분법. 알겠지? 60분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위는 어떤 단위를 많이 쓰지? 숫자 1, 2, 3 쓰긴 하지만 너네가 실제로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길이 단위에서 많이 계산을 해줘. 그치? 길이 단위. 오케이. 자, 그래서 길이 단위에서는 두 길이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 특별한 일이 벌어져. 특별한 값을 계산할 수 있어. 왜? 두 길이를 더하면은 어떤 도형의 둘레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두 길이를 빼면은 뭐 길이의 차를 구할 수 있고, 두 길이를 곱하면 뭐를 구할 수 있어?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같은 단위끼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했을 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단 말이야. 맞아? 특별한 의미를 지녀. 자, 그런데 각도 단위는 우리가 쓰는 길이 단위랑 다르기 때문에, 그치? 각도 단위랑 여기 반지름의 길이 같은 거를 계산했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했을 때 의미 있는 자료를 지니지 않아.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필요성을 느꼈냐면은 60분법이라는 이 단위를 길이 단위로 바꾸고 싶은 거야. 알았지? 길이 단위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호도법이야. 그치? 뭘로 지금 각도가 정의가 됐어? 호의 길이로 각도가 지금 결정이 됐어. 그치? 그래서 얘를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얘 단위도 길이 단위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위랑 똑같은 단위를 지니기 때문에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이제 생략해주고 그냥 E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이 도랑은 다른 얘기야. 그치? 어떤 각도가 이 도라는 얘기랑 어떤 각도가 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야. 그치? 이 도는 60분법에서의 이 도인 거고 각도가 2다라는 얘기는 라디안 단위로 2라는 얘기야. 그래서 단위 잘 봐야 됩니다. 이제 각도 볼 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했듯이 반지름의 길이를 1로 봤을 때 호의 길이랑 여기 써 있는 숫자랑 완전 같았어.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볼 거냐면 우리 알기 쉬운 거. 제일 찾기 쉬운 거. 반원에서 봐줄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의 호의 길이를 찾아줄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전체 둘레는 2파이야. 그러니까 반원이니까 여기 호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파이가 될 거야. 맞아? 그치?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라디안이라고? 파이 라디안이라고. 오케이? 각도가. 근데 여기 각도는 실제로 몇 도야? 180도야. 알겠어요? 180도야. 자, 그래서 이게 라디안을 찾는 라디안 각도를 60분법으로 60분법을 라디안으로 바꿔주는 제일 기본적인 단위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거는 꼭 외워줘야 돼. 180도가 뭐라고? 파이라고. 그래서 180도는 파이야. 요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 3.14. 그래서 그 파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80도가 파이다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호도법 중에서 특수각에 대한 호도법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 특수각으로. 자, 우리가 많이 쓰는 특수각은 뭐냐면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135도, 150도, 180도, 270도, 360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됐지? 전부 다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 180도가 파이다라는 게 기본이 될 거라고. 알겠지? 여기서부터 전부 다 찾아 나가는 거야. 알겠지? 180도가 파이야. 90도는 뭐겠어? 얘 절반이겠지. 그치? 그래서 2분의 파이야. 45도는 90도의 절반이네. 그래서 4분의 파이야. 알겠지? 30도는 90도의 3분의 1이네. 맞지? 그러니까 6분의 파이야. 60도는 30도의 2배네. 3분의 파이야. 맞지? 120도는 60도의 2배네. 3분의 2파이야. 맞지? 135도는 45도의 3배야. 4분의 3파이야. 150도는 30도의 5배야. 6분의 5파이야. 270도는 90도의 3배야. 2분의 3파이야. 360도는 180도의 2배야. 2파이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60분법이 호도법으로, 호도법이 60분법으로 왔다 갔다가 팍팍 돼야 돼. 특수각은. 알겠어요? 특수각은 확팍 돼야 되고. 아이고 졸려. 자, 그리고 뭐 있지? 아, 맞다. 아까 일반각 표현. 우리 일반각 표현 어떻게 했었어? 세타 더하기 360n 하고 표현했는데 일반각을 60분법 말고 호도법으로 표현하면은 세타 더하기 2n 파이 이렇게 써주기도 해. 360도가 2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사분명각은 아까 0도부터 90도 사이다라고 했는데 호도법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세타가 2n 파이부터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래서 0도부터 90도 사이니까. 그치? 90도는 2분의 파이. 오케이? 자, 2사분명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부터 파이 플러스 2n 파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고. 맞지? 자, 3, 4분면각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파이 플러스 2n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플러스 2n 파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4, 4분면각은 2분의 3파이 플러스 2n 파이부터 2파이 플러스 2n 파이 즉 2n 플러스 1파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파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고. 그치?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호도법으로 고치는 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해서 부채꼴까지 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뒤에 개념 체크 3번, 4번 풀고 대표 문제로 들어갈게. 자, 3번, 4번 호도법 익숙해지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240도를 호도법으로 고칠 거야. 240도를 호도법으로 고쳐보면은 자, 첫 번째 방법 180도가 파이랬으니까 180대 파이가 240대 x 해놓고 x 그냥 찾아주면 되겠다고. 그치? 비례식으로 해서 내양의 곱 240파이가 180x 그래서 x는 180분의 240파이 약분 3분의 4파이 이렇게 찾아도 되고. 그치? 아니면 우리 특수각에서 240도 60도 4배 한 거네. 그래서 3분의 4파이 이렇게 찾아도 되고. 자, 3번 볼게. 6분의 7파이를 60분법으로 나타낼 거야. 60분법으로 나타낼 거야. 자,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건 제일 쉬워. 어떻게 할 거냐면은 6분의 7에서
파이가 몇 도야? 180도야. 이거 그냥 쓰면 된다고.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해 주면 돼. 알았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쓰는 거예요. 맞아. 앞에다 마이너스 써주면 돼. 이 두 개만 하고 좀 쉬었다 하자. 대표 문제는 이거 그냥 풀자. 세타를 120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0으로 하지 말고 그냥 나타내. 이제 앞으로 120도 60분법 안 쓸 거야. 호도법을 배웠으니까. 알았어? 안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낫지 않아. 자, 120 하면 될 것을 정말 힘들. 숫자 너무 크잖아. 파이 쓰면 있어 보이잖아, 사람이. 아니요. 얼마나 유식해 보여. 3분의 14파이는 3분의 12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니까 4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라서 2 곱하기 2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니까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2파이가 360도라서. 그래서 얘가 동경의 위치를 의미하네. 그래서 일반각 표현은 3분의 2파이 플러스 2n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맞지? 자, 4분의 마이너스 11파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분의 11파이는 마이너스 4분의 8파이 빼기 4분의 3파이야. 아직 음수니까 4분의 8파이 한번 더해주고 4분의 8파이 한번 빼줘서 요거 가지고 각도 체크할 거야. 그러면은 얘는 약분돼서 2파이 2파이니까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4분의 5파이라서 얘가 동경의 위치를 결정해 줄 거야. 그래서 일반각은 4분의 5파이 더하기 2n파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치?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여기까지는. 그치? 그냥 파이라는 각도에 좀 익숙해지라고 나온 문제야. 개념만 한 시간을 하네 진짜.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것까지 한번 해보고 갈게. 이 녀석은 좀 쉬워. 그치? 쉬워가지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찾을 겁니다. 우리 중학교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찾는 거 해봤잖아. 그치? 그 공식을 조금 변형시킬 거야. 뭘 이용해서? 호도법을 이용해서.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이 세타일 때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얘기를 하면은 호의 길이는 우리 어떻게 구했지? 중학교 때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했었지? 맞아. 자, 그런데 호도법에서 360도가 몇이라고? 2파이라고. 맞아? 그래서 360분의 2파이 대 2파일 거야. 그러니까 2파이 약분돼 버리네. 그래서 R 세타야. 오케이. 그래서 L은 R 세타 하고 구했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여기가 60도 하고 나와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호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6이랑 60도랑 곱하라는 게 아니고, 그치? 6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낸 3분의 파이랑 곱하라고. 6 곱하기 3분의 파이에서 2파이가 바로 여기 길이야. 이렇게 할 거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호도법으로 고친 각도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그치? 자, 넓이도 구해볼 거야.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세타 하고 구했는데 마찬가지로 2파이야. 360도가. 그래서 파이 약분하니까 뭐가 돼? 2분의 1 r 제곱 세타 나와. 공식이 좀 복잡하네. 2분의 1 r 제곱 세타. 자, 그런데 자, 2분의 1 r 제곱 세타 부분에서 r 세타가 L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 대신에 L 쓰면 2분의 1 RL이야. 그치? 뭐야? 삼각형 넓이 찾는 거랑 똑같아, 공식이. 그치?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에.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 넓이 찾는 공식이랑 그냥 똑같은 거야.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 공식처럼 만들어져 버렸어. 뭘 이용하니까? 호도법을 이용하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호도법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이 조금 쉽게 정리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 중학교 때도 갖다 써도 돼. 중학교 때. 언제 배웠어? 2분의 1 R. 진짜? 잘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개념 체크 보면은
자, 5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9고 중심각이 3분의 2파이 하고 나와 있을 때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라라고 했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r 세타하고 구한다고. 그래서 9 곱하기 3분의 2파이 약분해서 6파이가 호의 길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r l로 구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6파이. 그래서 27파이가 바로 넓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지? 자, 2번. R이 4인 상태에서 세타가 45도야. 자, 45도는 이 상태로 못 써먹어. 그러니까 얘를 호도법으로 고쳐줄 거야. 45도는 몇 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제 4분의 파이.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호의 길이는 R 세타, 즉 4 곱하기 4분의 파이 약분하니까 파이하고 나올 거고, 넓이는 2분의 1 RL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파이니까 2파이 하고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뒤에 대표 1번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이번에 진짜로. 자, 대표 1번부터 보면, 자, 동경 중에서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이랬어. 120도. 120도는 몇 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팍팍 나와야 돼 이제. 자, 그래서 120도는 3분의 2파이니까, 자, 기억부터 마이너스 610도는 뭐가 돼? 360도만큼 마이너스 2바퀴 돌 거야. 그러니까 720도. 빼주니까 110도. 이렇게. 그래서 120도가 안 나오네. 그래서 기억 안 돼. 자, 니은 1200도. 그러면 얘는 360도만큼 3바퀴 돈 다음에 3바퀴 돌면 1080도야. 빼주니까 120도 나온다. 그래서 뒤에 각도 같아졌으니까 니은이 동경이 같을 거고. 자, 디귿 6분의 13파이 하고 나와 있어. 자, 6분의 13파이는 어디 보자. 어떻게 정리해주면 돼? 6분의 1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야. 그래서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하고 2n파이 모양을 앞에 만들어줘야 돼. 그치? 자, 그랬을 때 얘는 6분의 파이고 얘는 3분의 2파이니까 같지 않아. 이렇게 할 거고. 자, 리을 마이너스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3분의 6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야. 즉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하고, 자, 거꾸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3분의 2파이만큼 가는 거니까 뒤에 숫자 같아졌어. 그래서 얘도 동경이 일치할 거야. 이렇게 나타낼 거야. 자, 2번. 세타가 3, 4분면각이야. 그럴 때 2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4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이랬네. 자, 세타가 3, 4분면각이래. 그럼 3, 4분면각이면 몇 도부터 몇 도 사이? 180도부터 270도 사이. 자, 그러니까 얘는 180부터 270 사이야. 쓰면 돼? 안 된다고. 항상 뭐 표현하라고? 일반각 표현하라고. 맞지? 자, 그래서 세타의 실제 각도는 180 플러스 360n부터 270 플러스 360n 사이야. 알았지? 자,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걸 찾고 싶은 거니까 2분의 세타의 범위를 찾아줄 겁니다. 그럼 2로 나눠주는 거니까 90 플러스 180n부터 135 플러스 180n 모양으로 나와서. 그치? 자, 이 녀석 2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4분면 찾기 위해서 우리는 n 대신에 정수 0부터 차근차근 대입할 겁니다. 자, 0 대입하면은 90부터 n이 0이면은 90부터 2분의 세타가 135도 사이야. 그러니까 2, 4분면각이 되고, 자, n 대신에 1 대입할 거야. 1 대입하면은 90 더하기 180이니까 270부터 2분의 세타가 180도 하는 거니까 315도 사이야. 그러니까 4, 4분면에 가게 되는구나 하고 2개 대입하면 돼. 됐어?
자, 왜 두 개 대입했냐? 2로 나눴으니까 두 개 대입했어. 만약에 문제에서 3분의 세타의 위치를 찾아봐 라고 하면 세 개 대입하면 돼. 0, 1, 2 해가지고. 됐어? 한번 해보면 3분의 세타는 세타의 범위가 요 녀석이니까 3분의 세타의 범위는 60 플러스 120n부터 90 플러스 120n이니까 n 대신에 0 대입하면은 60부터 3분의 세타가 90 사이야. 그래서 1, 4분면의 각이 나와. n 대신에 1 대입하면은 180부터 210 사이야. 그래서 3, 4분면의 각이 나와. 자, n 대신에 2 대입하면은 240 더하는 거니까 300부터 3분의 세타가 240, 330 사이야. 그래서 4, 4분면의 각이 나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자, 왜 4개는 안 대입하냐면은 n 대신에 3 대입해버리면은 60 플러스 360부터 90 플러스 360 사이라서 맨 첫 번째 거랑 똑같아져 버릴 거라고. 그치? 오케이. 한 바퀴 돈다는 거밖에 없고 맨 첫 번째 거랑 똑같아져 버려. 그래서 똑같은 4분면이 나와. 알겠어요? 그래서 딱 3개만 대입하면 돼. 뭐 때문에? 3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 4분의 세타는 몇 개 대입하면 돼? 4개 대입하면 되고 5분의 세타는 5개 대입하면 돼. 자, 근데 4분의 세타부터는 4개를 대입하는 순간 모든 4분면이 다 나와. 됐어?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 없어? 없어. 글쎄.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면은 3분의 세타 아니면 2분의 세타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근데 뭐 내겠니? 3분의 세타 내겠지? 그치? 얘만 문제 나오는 거야. 학교 시험으로는. 알겠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 2번 보자. 자, 2번 봐주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문제네. 자, 호도법을 이용해서 나타낼 거야. 전부 다. 이제 1번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하는데 세타의 각도가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자, 그러면 일치 안 됐으니까 그림 살짝 그려보면은 두 각도가 이렇게 일치해. 여기가 세타면은 이렇게가 6세타라고. 자,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해서 관계식이 나와? 6세타에서 세타를 빼서 관계식이 나와. 자, 그러면 몇 바퀴 나와? 한 바퀴 나온다고. 한 바퀴가 몇 파이야? 2파이잖아.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n 곱해줄 거야. 그치? 그래서 5세타가 이 녀석이니까 세타는 5분의 2n 파이 하고. 자, n 대신에 n은 정수니까 n 대신에 0부터 차근차근 대입하면은 세타가 될 수 있는 게 0, 5분의 2파이, 5분의 4파이, 5분의 6파이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맞지? 그 중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0도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것만 찾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어?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개. 오케이. 자, 2번.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 대칭이야. 자, 그러면은 그림 살짝 그려보면은 한 동경이 이렇게 그려지면 다른 동경은 Y축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가 5세타. 그럼 여기 크기도 세타에 해당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한 세타 더하기 5세타가 180도 나와. 180도가 뭐라고? 파이라고. 거기다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2n 파이를 더할 거야. 그치? 자, 파이로 묶어주니까 2n 플러스 1 파이가 나오겠네. 그래서 6세타가 2n 플러스 1 파이야. 그래서 세타는 6분의 2n 플러스 1 파이 되는 거라서 자, n은 정수니까 0부터 차근차근 대입하면 세타가 될 수 있는 게 6분의 파이, 6분의 2 홀수네, 6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갔는데 0도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거는 이렇게 3개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6분의 파이, 6분의 2, 3파이니까 2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유형 3번으로 가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2고 호의 길이가 2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랑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호의 길이 L이 2파이일 때 중심각의 크기랑 넓이 한번 구해보자. 부채꼴의 중심각은 뭔지 모르고 반지름은 6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야. 자, 그럼 호의 길이 이용해서 중심각 찾자.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R 세타로 구해. 해서 2파이가 6세타야. 그래서 세타는 나눠주는 거니까 3분의 파이 60도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넓이를 구해줄 거야. 넓이는 2분의 1 RL 하고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파이. 그래서 6파이 나오겠네. 하고 쉽게 찾아줄 수 있고. 자, 2번. 중심각의 크기 세타가 3분의 2파이고 넓이가 12파이짜리인 부채꼴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부채꼴의 둘레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고 넓이는 12파이 하고 나온 상태에서 둘레니까 2R 더하기 L을 구하라는 거야. 그치? 자, R과 L 찾아봅시다. 어디 보자. 중심각과 넓이 알려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찾아줄 수 있어? 2분의 1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용해서 구하는 게 좀 편하겠네. 그치? 그래서 12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3분의 2파이. 파이 약분해버리고 2 약분한 다음에 넘겨주니까 R제곱이 36. 그래서 R은 6. 자, R이 6이니까 L은 R 세타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6 곱하기 3분의 2파이. 그래서 4파이 하고 나오겠다. 이제 참고로 그 밑에다가 풀이 밑에 조금 공간이 있지. 풀이 밑에 조금 공간이 있지. 풀이 밑에 조금 공간이 있는 거에다가 아니다. 저기 있다. 바이블 세이 있다. 바이블 세이. 바이블 세이즈 맞지? 거기다가 별표 한 3개쯤 쳐놓고 별표 한 3개쯤 쳐놓고 자, 동그라미 1번이랑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얘기 한번 볼게. 자, 동그라미 1번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어디 보자. 잘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우리 조금 써놓을 거야. 뭐라고 써놓냐면은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세타는 2야. 그치? 2번에다가는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가 최소가 되는 세타는 2야. 자, 예를 들어서 둘레가 12인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자, 우리 3-4번에서 나오는 거니까. 알겠지? 3-3번이랑 3-4번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요거 참고해서 풀어. 자, 둘레 길이가 12짜리인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을 거야. 그럼 둘레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R이랑 L 더해서 구하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2R 더하기 L이 12로 일정하다고. 맞아. 자, 그러니까 L은 뭐가 나와? 12-2R 하고 나와. 그치? 자, 그랬을 때 넓이는 2분의 1 RL이니까 L 대신에 얘를 대입해 버릴 거야. 그럼 2분의 1 R에 12-2R 하고 나오고 2분의 R 전개 보면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6R 하고 나와. 맞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 찾는 거니까 우리는 꼭지점 찾아주면 돼. 2차 함수의 최대값이라서. 마이너스 R 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9 빼기 9는 곱해서 빠져나갈 거야.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9. 그래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9라서 얘가 최대. 그치? 그때 R 값은 뭐야? 3 나왔어. R 대신에 3 대입하니까 L은 뭐 나와? 6 나와. 그치? 자,
자, 그럼 L은 R 세타에서 세타는 몇 나와? 2 나와. 2도가 아니야. 2 라디안인 거야. 그치? 2 라디안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이제 정석대로 푸는 방법인데, 자, 우리는 중심각이 2가 나온다라는 거 이용하면은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풀려. 그치? 요거 외우고 있으면은, 알고 있으면은.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야? 아, 그러면 중심각이 2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 자, 그럼 쓱쓱쓱 그려놓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일 때 L은 뭐라고? R 세타라고. 그러니까 2R이야 여기가. 그치? 그러니까 둘레는 다 더해서 4R이야. 맞아? 그게 10이 나왔다고. 그래서 R이 몇 나와? 3 나와. 그치? 그래서 R이 3, 얘는 6. 그러니까 넓이는 뭐 나와? 2분의 1 곱하기 RL. 그래서 9 하고 그냥 구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중심각이 2 나온다. 이용해서 그냥 해결할 겁니다.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가 최소 나오는 거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써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 바로 중심각은 2야 할 거라고. 알겠지? 중심각은 2야. 이용해서 해결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거 풀어보고 안 되는 거인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몰라.